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동입니다. 오늘은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예금 적금. 예적금 안 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금리 높은 걸 선택을 하면 될 텐데 실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적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 계산하는 방법과 같은 적금인데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적금을 선택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적금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우리는 이자율,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자를 왜 받는 건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사용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돈을 저축을 한다고 맡겨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우리의 돈을 빌려서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대가로 사용료인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입출금 통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라도 돈을 입금을 해놓으면 은행에서는 그 금액을 하루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고객에게 이자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리 약정을 해놓은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주게 되는 건데, 우리는 상품과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금리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이것. 예금이랑 적금의 차이는, 예금은 내가 일정한 돈을 한 번에 넣어두고 만기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적금은 내가 만기 때까지 돈을 계속 입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돈을 모아서 만기 때 만들어진 목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금은 이제 목돈을 지키는 것이고 적금은 돈을 모으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예금에 가입을 한다 하면 만기 때 이 100만 원 그대로 이자 붙어서 내가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적금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넣고 그 이후에도 만기 때까지 계속 돈을 입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적금을 먼저 가입을 해서 목돈이 모이면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예금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금이 적금보다 금리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예적금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만 보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리 높은 거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상한 카더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적금이 금리는 높아도 이자가 얼마 안 나오니까 예금으로 가입하라고. 이래서 우리는 계산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예로 들어서 농협은행의 상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예금이 1.55%고 여러분 요즘 예금금리가 1.5%? 마이너스, 이 정도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적금은 이제 최고 금리로 볼게요. 2.49%라고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1,200만 원을 가입을 해보면 정기예금은 1,200만 원에 이제 1.55%니까 연 간단하죠. 그냥 곱하면 18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 그냥 세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비교를 해보는 거니까. 원래는 이 금액에서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5.4%를 떼고 내가 실제로 받게 됩니다. 이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이자를 10원만 받더라도 그것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미리 다 떼고 저한테 줍니다. 적금은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요즘엔 사실 네이버 계산기로 한 번에 계산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원리를 이해를 해야죠. 이 정도는 재테크에서 완전 기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하니까 제가 식으로 풀어드리면 첫 달 이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100만 원을 넣었으니까 연 2.49%인데 한 달치 이자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로 나누면 2,075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은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에 대해서 2.49% 그리고 한 달치니까 12로 나누면 4,150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다 보면 이자는 총 16만 1,850원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금리는 1%나 차이가 나지만 당연히 정기예금이 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이 식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그냥 입력만 하면 돼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 편리함 때문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적금금리가 더 높다고 해놓고 이자 얼마 안 나온다고 은행에서 거짓말한다고.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무튼 적금보다는 무조건 한 방에 예금에 넣어두는 게 더 낫다는 거. 내가 12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예금에다가 넣어둬야지 적금이 더 이자가 높다고 100만 원씩 나눠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왜 근데 적금금리가 아주 높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특판 적금이 나온다든지. 그래도 예금이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하는 게요. 이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서 이자 차이가 무진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복리를 잘 이용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단리는 단순히 내가 입금한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방식인데 복리는 원금에서 이자가 붙으면 그 합한 거에서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같은 조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계산한 것은 단리식 계산입니다. 대부분의 적금이 이런 단리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복리로 계산되는 적금은 웬만하면 상품 이름에다가 복리를 적어 놓는 편이에요. 자, 이제 아까 계산한 것과 표를 비교를 해드리면 적금의 복리라고 하면 대부분이 월복리거든요. 똑같이 100만 원씩 그리고 금리는 연 2.49%에 1년짜리 상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자는 16만 3,088원입니다. 아까랑 차이가 조금 나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월복리는 첫 달에 이자가 생기면 그게 원금이랑 합쳐지고 원금이랑 이자가 합친 금액에서 이제 그게 다시 원금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이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조금씩 더 많이 붙게 되죠. 같은 조건이라면 복리 적금이 무조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얻는 방법으로 뭐 복리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복리적금에서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면 매달 똑같이 일정한 금액을 넣는 것보다 할 수 있는 한 초창기에 더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월복리 적금 상품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가입 금액이 분기당 300만 원 이내라고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넣으면 최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분기가 시작하는 이 첫날에 최대 한도인 300만 원씩 한꺼번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때 맞춰서 결과를 비교를 해볼까요? 단리일 때 16만 1,85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월복리로 계산을 하면은 16만 3,088원 이렇게 이자가 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 첫날에 300만 원 꽉꽉 채워서 월복리로 계산을 하면 18만 8,30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또 1년짜리기도 하고 금리가 낮아서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36개월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단리로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3년짜리 적금 들어갔다고 하면 138만 1,950원이 나오고요. 이자가.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월복리로 계산이 됐다면 141만 6,003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3년을 다 채우면 149만 3,587원. 이 정도면 차이 진짜 많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VIP실에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런 월복리 적금이 있었거든요. 분기 첫날만 되면 그렇게 오셔서 다들 300만 원씩 넣으시더라고요. 이 방법 사실 제가 신입 때 그 고객님들한테 배웠거든요. 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적은 금액이어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적금은 그래도 아주 심플해요. 이자 가장 많이 주는 거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금리가 높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하시지 마시고 이 조건들을 추가로 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적금 상품을 조회를 하다 보면 금리 높은 것부터 보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금리는 진짜 금리가 아니라는 거. 최고금리예요. 최고금리. 이번엔 하나은행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3.1%, 3%대야. 이야, 금리가 3%라고 좋아해야 하는 좀 그렇다. 보면 여기 최대라고 적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자, 기본 금리는 1.3%짜리 금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대 금리를 최대 1.8%까지 받아야지 3.1%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금리를 잘 보셔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기본으로 주는 금리가 높은 것이 알짜배기 상품이다. 그리고 우대이율 챙기겠다고 이것저것 막 미션하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기본 금리가 높은 것들 위주로 찾으시면 좋다. 자, 상품 한 개 더 볼게요. 그 다음 금리가 3.55%래요. 이 상품도 한번 들어가 보면 따단 월 최대 불입 한도가 20만 원. 이게 뭐야?
이게 또 적금을 들 때는 분산해서 넣어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금리는 얼마 못 넣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금이자 아무리 높아도 금액을 이렇게 조금씩밖에 넣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받아가는 금액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많아지지 않는다는 점.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적금들의 특징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본금리가 낮습니다. 기본금리가 낮다 보니까 우대 요건을 잘 보셔야 하는데 우대 요건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급여이체 실적, 자동이체 실적 이런 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막 걸음을 200만 보 이상 걸어야 되고 첫 거래여야 하고 뭐 같이 가입해야 되고 뭐 이런 미션들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요.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트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적립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유적립식이면 내가 힘들거나 혹은 다른 좋은 상품들이 나와서 그거를 가입을 했을 때 입금을 멈출 수가 있는데 정기 적립식은 만기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지요. 그래서 거꾸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리가 높아서 가입을 하고자 하면 이게 좋은 상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금리가 높은데 진짜 대박 상품은 무엇이냐? 금리가 높다고 해서 다 대박 상품이 아니에요. 기본금리가 높은 거 또는 우대금리 요건이 쉬운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복리 상품이라면 일단 무조건 가입을 해두기. 월 불입 한도가 30만 원 이상이라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금리가 높으면 10만 원까지밖에 입금을 못한다 하더라도 가입은 해야죠 무조건. 하지만 불입 한도가 낮으면 대박 상품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자유적립식이면 더 좋겠다.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나오거나 다른 재테크 상품에 가입해둘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두면 좋다 라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아니 이번 영상 솔직히 5분짜리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예금 적금 얘기하는 거여서 또 말이 많아졌어요. 제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적금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을 시작하시거나 예금 적금 상품 많은데 별다른 기준이 없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